KF-21 수출은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와 장기간 협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정비와 부품 공급, 교육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KF-21은 이런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협력 국가의 책임 이행이 전제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참여가 흔들릴 경우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공동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분담금 문제와 참여 수준 조정 이슈가 반복되면서 협력의 안정성이 흔들린 바 있습니다. 협력 경험이 항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향후 협상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구조가 반드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KF-21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협력 국가의 불확실성은 그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산 협력은 국가 간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상대국의 정책 변화나 재정 상황에 따라 협력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쪽의 이행이 불안정할 경우 협력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지원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개발 파트너의 참여 불확실성까지 겹칠 경우 운용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이나 정비 지원 부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협력 구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방산 사업에서는 파트너 국가의 역할 축소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KF-21은 국내 생산 기반과 정비 역량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개발 구조에서는 외부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 국가의 참여 수준이 변동될 경우 공급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 성능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협력 파트너의 신뢰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출 확대는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협력 구조가 불안정할 경우 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가 절감 효과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 역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한국 방산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동시에 국제 협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협력 파트너의 변수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KF-21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협력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파트너 관리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장비가 아니라 외교와 산업, 군사 전략이 동시에 결합된 자산입니다. KF-21이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그 의미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이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동시에 방산 협력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도 평가됩니다. 공동개발 형태로 시작된 협력 관계는 이상적인 구조로 보였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신뢰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온 국가입니다. 그러나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분담금 납부 지연이 반복되면서 사업 일정에 부담을 주었고 참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동개발은 책임과 기여가 균형을 이루어야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쪽의 이행이 흔들릴 경우 전체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협력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 행사에서 KF-21이 공개되고 사절단이 참석하는 장면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훨씬 냉정합니다. 관심 표명과 실제 도입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공동개발 형태에서 참여 국가의 입장이 변동될 경우 사업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교적 이벤트는 상징성을 가지지만 실질적인 계약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해외 국가들의 관심 증가 역시 그대로 수출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전투기 시장은 이미 검증된 기체와 강력한 공급망을 가진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체는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장기 지원 능력까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파트너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지원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수출 사례에서도 공동 개발이나 협력 구조가 문제로 작용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파트너 국가의 정책 변화나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 역시 이런 구조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협력 국가의 참여 수준이 변동되면서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준 사례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구조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은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협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관리해야 할 변수도 증가합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협력 구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파트너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분리비행 시험은 우리나라 항공무장 개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한 상태에서 안전성, 정밀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 속도, 고도, 기체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적용된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전 적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무장이 KF-21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시험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향후 실전 전력화까지 연결되는 과정의 핵심 단계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는 KF-21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유도미사일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분리 과정의 안정성입니다.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공기 흐름, 기체 진동, 기압 변화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무장이 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예정된 궤적으로 정확하게 이탈하는지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분리 과정에서 미세한 흔들림이나 방향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체 손상, 무장 오작동, 임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험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 한 차례의 성공만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적용한 검증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 개발 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리비행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방산 연구진이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다양한 고도, 속도, 기동 조건이 설정되었고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이탈 각도, 회전 안정성, 기체 간섭 여부, 비행 궤적 변화 등이 세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안정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내 기술만으로도 고난도 공중 무장 운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과의 연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은 공중 우세 임무와 지상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무장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작전 운용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이는 전투기 운용 주도권을 국내에서 완전히 확보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체계의 또 다른 강점은 시험 결과가 빠르게 개선 작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분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세 진동, 공기 흐름 변화, 장착 구조의 세부 보완 요소 등이 즉각적으로 설계와 제작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성능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발 구조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지 무장 통합 과정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무장 분리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를 수년간 지연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 예산과 일정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작국과 운용국이 다른 구조에서는 기술 수정과 성능 개선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개발 속도가 크게 늦어지는 사례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고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KF-21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 장착 방식, 비행 특성, 운용 환경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요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과 운용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번 시험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무장 분리 기술, 비행 안정성 분석 기술, 공력 해석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이 동시에 축적되면서 국내 항공 무장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향후 무인 전력, 차세대 전투기, 장거리 타격 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KF-21이 국산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부품 개발 성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눈과 두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탐지 거리, 표적 분류 정확도, 다중 표적 추적 능력, 표적 우선순위 설정, 위협 분석 능력,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모두 레이더 성능에 의해 좌우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조종사가 가장 먼저 의존하는 정보원이 레이더이며 이 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곧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실제 양산 단계에 적용했다는 점은 KF-21이 기술적 자립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산용 A사 레이더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개발 단계에 머물던 기술이 실전 운용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실이나 시험 환경에서만 작동하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을 전제로 제작된 장비가 기체에 장착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완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레이더는 진동, 온도 변화, 고속 비행 환경, 전자파 간섭 등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 단계 진입 자체가 매우 높은 기술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소 중심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에 적용되는 A사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기업인 하나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레이더 송수신 모듈, 신호 처리 기술, 냉각 구조 설계, 전자파 제어 기술,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수많은 시험과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송수신 모듈의 집적도 향상과 발열 제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이 기술들이 실제 전투기용 장비로 구현되었다는 점은 국내 항공전자 산업의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송수신 소자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공중 표적과 지상 표적을 병행 감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탐색 에너지를 집중시켜 탐지 성능을 높이는 운용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탐색 방식 자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상대 전파 방해에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란과 방해가 빈번한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이 이러한 레이더를 자체 확보했다는 점은 국제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본 전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레이더 기술이 외국에 종속되어 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첨단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문제로 성능 개선이 지연되거나 특정 탐색 모드와 전자전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 변화로 인해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작전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전력 효율과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레이더 개발과 운용, 개량 주도권을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유를 넘어 향후 성능 개선과 임무 확장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군 운용 요구가 반영되면 해외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장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또한 축적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력 발전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실전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탐지 성능, 표적 식별 정확도, 데이터 연동 능력, 합동작전 대응 능력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면서 현장 중심 개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험 비행과 실험 평가 과정에서도 조종사와 운용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과 운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실전 적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의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단기적인 기술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전력 운용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찾는 장비가 아니라 공중 우세 확보와 임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정보 생산 장치에 해당합니다. 공대공 교전에서는 적 항공기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공대지 임무에서는 표적 식별 정확도와 오차 최소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능 대부분이 레이더 성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완성도는 전투기 전체 전투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KF-21에 적용된 레이더는 단독 운용을 전제로 한 장비가 아니라 다양한 감지 장비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 데이터 전송 장비와 결합되면서 조종사는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인 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통합 구조는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장비 구성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전 적합성이 높은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전투기는 레이더 성능 부족으로 인해 실전 운용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탐지 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중 표적 처리 능력이 제한되면서 작전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레이더 성능 개량이 제작국의 정책이나 수출 통제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년간 성능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력 활용도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감지 장비를 국내 기술로 관리하면서 성능 향상과 기능 확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레이더 송수신 모듈 성능 개선, 신호 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전자전 대응 기능 강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운용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 절감과 전력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A사 레이더 양산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복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현장 기술 인력의 숙련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조기 경보기, 감시 정찰기 등 다양한 항공 장비 개발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 성과가 전체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레이더 사업은 장기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비교적 빠르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호 안정성 문제, 발열 관리 문제, 전자파 간섭 문제 등이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점검되었으며 그 결과 양산 장비의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구조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경우 초기 결함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추가 개량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실전 배치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은 예상보다 많은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전력 공백 문제까지 동시에 겪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전력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과 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를 의미합니다. 현장 조종사와 정비 인력의 의견이 장비 개선에 반영되면서 실제 작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가능성, 유지 지원 구조, 개량 주도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 운용 안정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